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왜 나는 사람 복이 이렇게 없지?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마음만 아프고 뒤통수 맞은 기분 들고 또 괜히 내 잘못 같고 정말 마음을 줬는데 이용만 당한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사실 사람 복,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게 늘 따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보여서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이득만 챙기고 사라지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멀어지고 이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인복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할 10가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해요. 이건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손해 안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말 그대로 자기 보호에 가까운 얘기예요. 각각의 소제목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겪는 예시 3가지씩 들어가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은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싶은 부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느낌 꼭 붙잡아 두세요. 그게 앞으로 사람 관계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이상하게 착한 사람일수록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확 열려버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싶어서 금방 가까워지고 말도 털어놓게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어라, 이 사람 뭐지? 싶을 때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는 너무 친절해서 내 말 잘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면 나한테만 계속 부탁하고 내가 힘들 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민을 잘 들어주는 척하더니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니기도 해요. 아니면 갑자기 나한테 기대는 걸 넘어서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세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더 잘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은 다 드러나요. 말은 아무나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도 꼭 한 템포만 늦춰보세요. 좋은 관계는요, 천천히 쌓아도 절대 안 늦어요. 오히려 천천히 다가가야 오래 갑니다. 마음이 너무 앞서면 나만 다쳐요. 둘째, 부탁을 거절했다고 미움받는 관계는 다시 돌아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어떤 부탁을 받았는데 너무 하기 싫은데 거절하면 괜히 나쁜 사람 될까봐 억지로 들어준 적,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한 적. 예를 들면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는데 그걸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쟤는 해주는 애로 낙인 찍히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한 번 거절했더니 아예 연락 끊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한테 잘해주면 뭐 하나요? 결국엔 내가 싫다고 말했을 때 반응이 진짜예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칼에 안 돼요 하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 말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말 했다고 등을 돌리지 않아요. 거절을 했는데 사라진다. 그 사람은 원래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진짜 관계는요,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절해도 남아주는 거예요. 셋째, 내가 베푼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착한 사람들일수록 이 부분에서 많이 상처받아요. 나는 진심으로 도와준 건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밥을 몇 번 사줬더니 이제는 아예 지갑도 안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줬더니 그걸 계속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뻔뻔하죠. 바람직한 방법은요, 호의는 내가 선택해서 주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조금 부담돼, 이런 말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는 그런 표현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관계예요.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요,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계속 주기만 하다 보면요, 내 마음도 지치고 결국 관계 자체가 무너져요. 넷째, 사소한 약속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 매번 약속 잡을 때마다 늦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취소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슬슬 지쳐가요. 예를 들면요,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자고 해놓고 3번 미룬 사람,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경우, 그리고 약속 시간 다 돼서 미안, 까먹었어 한마디로 넘기는 사람.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요, 자꾸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이 날 대하는 태도예요. 넌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죠. 바람직한 방법은요,
처음부터 너무 퍼주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또 시간을 내주지 말고 기회를 줄 땐 단호한 기준을 세워야 해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니까요. 다섯째, 내 말보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어떤 대화를 해도 결국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나고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말을 끊거나 흘려듣는 경우 있죠. 그럴 땐 왠지 나란 사람은 그냥 청중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내가 고민 얘기 꺼냈는데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자기 얘기 시작하는 사람. 내가 뭔가 조언을 구했더니 대답은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다 보면 자꾸 내 얘기를 끊고 자기 말로 덮어버리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는요, 어느 순간 내가 대화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니까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듣는 사람으로만 쓰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말은 서로 주고받을 때 의미가 있지. 일방적이면 그건 그냥 독백이에요. 여섯째, 상처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거르세요.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알아채고 사과할 줄 아느냐예요. 정말로 미안해하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더니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 라며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사람. 그리고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없이 계속 똑같은 행동 반복하는 사람. 그럴 때는요. 나만 속으로 끙끙 앓게 돼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할 문제지 내가 참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상처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다뤄줘야 아물어요. 내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주는 건 나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일곱째, 나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은 단호하게 거리두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쌓이다 보면요. 은근히 자존감이 깎여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고 말문이 막혀버리죠. 예를 들면요.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 내가 뭔가 잘해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라며 폄하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넌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말들은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려요.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진짜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그런 말에 웃으며 넘기지 말고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거리 두는 게 답이에요. 상대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내가 나를 지킬 수는 있잖아요. 여덟째, 내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열지 마세요. 비밀은요. 그 사람을 얼마나 믿는지에 대한 신뢰의 표시예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경우 내 얘기를 허락 없이 다른 데서 말하고는 어차피 큰일도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내가 털어놓은 고민을 누군가 앞에서 흉보듯 얘기하는 사람 이럴 땐요. 그냥 배신당한 기분이 들고 말한 내가 바보처럼 느껴져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긴 사람에게는 다시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려워요. 내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내 존재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홉째, 도움을 받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선을 그어야 해요.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땐 마치 내가 도움 주는 도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평소엔 연락 없다가 갑자기 이거 좀 도와줘 하고 찾아오는 사람. 도와준 뒤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조용해지는 사람. 그리고 그 부탁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용당하는 느낌까지 드는 경우 이런 관계는요. 점점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정이 아니라 습관처럼 여겨지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해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그런 관계에선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해요.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 소모되고 있는 건지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내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선 누굴 도와줄지도 잘 골라야 해요. 열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마음의 방을 하나는 꼭 남겨두세요. 정말 친한 친구, 오래된 가족, 혹은 오래 알고 지낸 동료라도요. 내 모든 마음을 다 열어놓는 건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내가 너무 많은 걸 털어놨는데 그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 있는 경우 혹은 내가 한 약한 말, 실수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날 비난하는 데 쓰이는 걸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또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서운함이 남기도 하죠. 그래서요. 마음의 여백을 하나쯤은 남겨두는 게 좋아요. 아예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내면의 방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다 털어놓지 않고 나만의 생각과 감정, 시간을 갖는 거. 이게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신뢰는 천천히 쌓되 내 마음의 전부를 걸지 않는 겁니다. 내면의 방은요.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완전히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방 하나는 꼭 필요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람 복이 없다고 느낄 때 괜히 내 탓 같고 외롭고 지칠 수 있지만요. 사실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인연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태도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무 빨리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람 복이 없다고 느낄 때 괜히 내 탓 같고 외롭고 지칠 수 있지만요. 사실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인연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태도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무 빨리 마음 주지 않기. 거절했다고 멀어지는 사람은 다시 보기. 내가 베푼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멀리하기. 그리고 내 마음속 공간은 끝까지 나 자신을 위해 하나 남겨두기. 이건요.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